자식 없어도 됩니다. 자식 다 필요 없어요.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마음이 조금 차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부모 세대의 가슴 속에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곁에 있어도 외롭고 멀리 있어도 외로운 마음입니다. 전화 한 통이 와도 허전하고 연락이 없으면 더 쓸쓸해지는 감정입니다. 자식이 문제라기보다 마음이 기댈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막연한 공허함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며 살아왔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하기보다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임이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곧 삶 그 자체였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아이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지고 집안에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때 손에 남아있는 것은 해야만 했던 일이 아니라 이제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변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유 없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느라 바빴던 삶에서 스스로를 마주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기댈 대상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이지요. 최근 조사에서도 많은 60대 이상 부모들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식 곁을 맴돕니다. 괜히 걱정이 앞서고 비교하게 되고 서운해졌다가 또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사랑해온 탓입니다. 평생 부모로 사는 법에는 익숙했지만 나로 사는 법은 배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자식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이 말이 조금 달리 들려야 합니다. 자식은 소중한 인연이지만 내 삶 전체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빈자리를 자식으로 채우려 할수록 사랑은 무거워지고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가까워지려던 마음은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질까? 인생의 안정감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워진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도, 사랑도, 노후도 결국은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3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당신의 삶을 다시 중심에 세워줄 3개의 단단한 기둥 말입니다. 만약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하고 이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자주 떠오른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 하나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에도 숨 쉴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부터요.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그 온도는 금세 지나치게 뜨거워져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반대로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면 서늘한 공기가 스며들고 관계는 빠르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사랑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간격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전하기 위해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68살 김순자 씨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 혼자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녀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공장으로 향하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두 아들은 무사히 성장했고 한 명은 회사원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자 순자 씨의 하루는 갑자기 비어버렸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출근은 잘했는지, 며느리는 힘들지 않은지, 전화할 때마다 걱정은 곧 잔소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들들도 웃으며 받아주었지만 점점 통화는 짧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메시지에 답이 오지 않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너무 붙잡고 있었나? 사랑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부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 씨는 일부러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당연히 하던 걱정 대신 베란다에 놓인 화분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잎에 물을 주며 이제는 나도 나를 돌볼 시간이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말수가 적던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목소리가 밝게 들리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바빠. 식물들이랑 이야기하느라. 그 이후로 연락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며느리 역시 주말에 함께 식사하자며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순자 씨가 한 발 물러서자 가족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빈자리를 붙잡지 않았더니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도움과 존중의 경계가 있습니다. 도움은 상대를 대신 서주지만 존중은 스스로 설 수 있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부모의 모습은 더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거리는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관계는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엄마가 이거라도 해줘야지 그 익숙한 말을 이젠 네가 해볼래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그 한 문장이 사랑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모가 비운 자리에서 자식은 성장하고 그 여백 속에서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의 절반가량이 자식과의 갈등은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긴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돌봐주는 것이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한 번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자식이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허전해집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손을 놓아야 자식은 비로소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독립이고 그제야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랑을 줄이는 일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가기 위한 숨고르기입니다. 걱정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걱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한번 묻는 것, 그것이 현명한 거리두기의 출발점입니다. 자식에게는 엄마가 안 해줘도 괜찮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는 안 해줘도 불안하지 않다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두 마음이 만날 때 관계는 조용히 안정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마음을 가르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보이게 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울 땐 보이지 않던 표정이 한 걸음 떨어지면 더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창문을 닫지 말고 조용히 열어두세요. 바람이 드나들고 햇살이 머무는 만큼
사람의 마음도 숨을 쉽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할 때 오래 남습니다. 자식이 잘 살기를 바란다면 이제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가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공간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이 넓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 여백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족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책임과 자부심, 그리고 오래된 헌신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듭니다. 나는 과연 언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오랫동안 가족의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식탁에는 가족이 좋아하는 반찬을 올려두고 정작 자신의 그릇은 대충 채운 채 식사를 끝냅니다. 몸이 불편해도 이 정도쯤이야 하며 넘기고 조금 여유가 생겨도 아이들부터 떠올리며 미뤄둡니다. 그렇게 뒤로 밀려난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 한가운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가 자라납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의 순서를 조용히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족을 오래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66살 이정희 씨는 평생을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뒤에도 하루 세 끼를 챙기는 일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며 웃음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이 붓고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지금 쉬지 않으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제야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는데 정작 아무도 내가 이렇게 지쳐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네. 그 깨달음은 안타까움과 함께 묘한 허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하루 중 1시간만큼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기로 말입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엄마, 왜 굳이 운동을 해?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않겠어? 그럴 때마다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밥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걸었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작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늘 지쳐 보이던 얼굴에 빛이 돌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도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웃는 얼굴을 이렇게 오래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그제야 정희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편안해져야 가족도 함께 숨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었습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끼 식사를 천천히 먹는 것, 햇살 좋은 날 잠시 눈을 감는 것,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나를 우선해 두는 일,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을 배워왔지만 그 가르침이 지나치면 결국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자신을 무시한 채 이어지는 돌봄은 사랑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숨과도 같습니다. 들이마시기만 해도 버겁고 내쉬기만 해도 힘이 빠집니다. 사랑 역시 주는 것과 쉬는 것,
돌보는 것과 돌봄을 받는 것의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효율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를 쪼개 써야 했다면 이제는 시간을 늘려서 살아야 합니다. 빠른 걸음 대신 느린 산책을, 큰 성취 대신 평온한 하루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몸과 마음을 함께 지키는 지혜입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허락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에게 유난히 엄격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혼자 즐기는 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이 마음을 조용히 늙게 만듭니다. 배우는 일도, 꾸미는 일도, 즐기는 일도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꾸준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 위험이 훨씬 낮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사치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조금 더 잘해주자. 이 한 문장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하루, 그것이 늙지 않는 마음을 만듭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왜 그런 걸 하느냐는 말에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말은 종종 하지 못한 사람의 변명일 뿐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그 시선 위로 조용히 자신의 삶을 키워갑니다. 이제 가족을 위해 산다는 말의 의미도 바뀌어야 합니다. 버텨내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말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단단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야 가족도 안심합니다. 가족의 평안은 결국 나 자신의 평안에서 시작됩니다. 정희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밥상에서 가족 얼굴만 보았는데 이제는 거울 속 내 얼굴도 함께 봐요. 그 변화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편안하게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나를 돌본다는 것은 가족을 오래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웃으면 집안의 공기도 달라지고 내가 지치지 않아야 사랑도 오래 갑니다. 나를 존중하는 하루가 결국 가족에게 가장 오래 남는 사랑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을 지나 진짜 평안을 향한 길로 말입니다. 그 길의 이름은 덜 가지면서도 풍요로워지는 삶, 바로 비움의 지혜입니다. 덜 가져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삶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려 애썼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고 조금만 더 쌓아두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니 그 조금만 더라는 기준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돈도, 관계도, 물건도 채워도 마음 한켠은 늘 허전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더 모으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을 배워야 하는 시기. 인생의 후반전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중요한 숙제는 바로 이 전환에 있습니다. 덜 가진다는 말은 궁핍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곁에 두는 선택입니다. 그 대상은 물건만이 아니라 생각과 관계, 마음속의 짐까지 포함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71살 김영호 씨는 퇴직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을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까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부터 성실함이 몸에 밴 그는 모으는 일을 삶의 기본값처럼 여겼습니다. 퇴직금은 고스란히 예금으로 묶어두고 지출은 작은 수첩에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돈이 쌓일수록 그의 하루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하나둘 줄어들고 밖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조차 쓸데없는 지출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을 아끼는 동안 삶의 반경은 눈에 띄게 좁아졌던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그 돈은 우리 둘이 살아보라고 모은 거지. 통장 속에만 두라고 모은 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영호 씨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한 번도 나를 위해 쓰인 적이 없구나. 다음 날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적어 내려가던 지출 기록을 잠시 덮고 오래 미뤄두었던 여행을 떠나보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안했지만 막상 길 위에 서자 묘하게 숨이 트였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작은 마을, 그곳에서 나눈 차 한 잔과 느린 대화가 그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고 합니다. 돌아온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돈이 나를 위해 쓸 때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 이후로 영호 씨는 삶의 크기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가득했던 양복은 몇 벌만 남기고 정리했고 쌓아두었던 신문과 책은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고 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잠시 멈춰서는 일, 그것이 요즘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덜 가진다는 건 단순히 소유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욕심의 온도를 낮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욕심은 불과 같아서 조금만 방심해도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불을 키우는 기술보다 불씨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충분함입니다. 배부를 만큼 먹고 쉴 만큼 쉬고 감사할 수 있을 만큼만 가지는 마음. 그 충분함이 삶의 여백을 환하게 만듭니다.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행복한 노년의 조건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소유의 단순함이었습니다. 돈의 크기보다 욕망과 지출이 단순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덜 가진다는 선택이 결국 진짜 풍요를 지켜주는 셈이지요. 비움은 물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이어져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놓는 일은 미움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였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수용의 순간에 새로운 여백이 생깁니다. 건강도 비슷합니다. 이제는 몸을 몰아붙이는 대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가벼운 산책, 과한 약보다 깊은 잠, 끝없는 걱정보다 잠시의 쉼. 덜 가지는 삶은 몸의 리듬까지도 바꿔놓습니다. 마음을 덜어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비교를 멈추는 용기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바쁘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에는 끝이 없고 끝이 없으면 만족도 없습니다. 덜 가진다는 삶은 그 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선택입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릇이 작을수록 물은 깊어진다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의 크기를 줄이면 그 안에 담긴 기쁨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덜 가진다는 건 얕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영호 씨는 요즘 한 달 생활비를 절반 가까이 줄였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계산기보다 하늘을 더 자주 본다고 말합니다. 통장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넉넉해진 셈입니다. 덜 가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만남 대신 진심이 통하는 몇 사람과의 연락이 남고 물건보다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전화 한 통, 차 한 잔, 짧은 안부 인사, 이런 느린 교류들이 노년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결국 덜 가진다는 삶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더 쥐기보다 무엇을 놓아야 가벼워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의 꽃이 눈에 들어오고 차 한 잔의 향이 깊어지고 사소한 인사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평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덜 가진다는 건 채움의 다른 얼굴입니다. 손을 비우는 순간 그 자리에 바람이 스며들고 햇살이 머뭅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균형으로 비움 속의 충만함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 길 위에 선 사람은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야 진짜 여유가 무엇인지 알겠다고 말입니다. 그 여유 속에서 삶은 조용히 가라앉고 그 평안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일은 무언가를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면 그건 진짜 필요한 것만 곁에 남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삶의 짐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남은 시간은 점점 더 맑아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숨 쉴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가족을 오래 지키려면 나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덜 가지는 용기 속에서 진짜 평온이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는 나이를 먹고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 조급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속도를 겨루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를 쌓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품어주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게 바로 늙지 않는 마음의 비밀입니다. 어느 노신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을 더 높이 쌓으려 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인생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처럼 비워낸 자리에는 늘 새로운 것들이 자라납니다. 감사와 여유 그리고 조용한 평화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함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삶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아버지로 살아온 시간을 지나 이제는 이름 그대로의 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웃고 천천히 걷고 한 잔의 차에 마음을 담으며 하루에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삶. 오늘도 잘 살아냈다고, 괜찮았다고 그렇게 나를 다독여 주세요. 그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주변도 따뜻해집니다. 사람이 결국 남기고 가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은 편안한 기억 하나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요란하지 않더라도 단단하길 바랍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누구의 기대에도 갇히지 않은 채 오롯이 자신의 걸음으로 걷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는 가져야 할 것보다 지켜야 할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오늘의 당신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고운빛지혜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주세요. 당신의 노년이 평온하고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